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이 비밀 병기 메가블록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안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이 테슬라의 메가블록은요, 단순히 신제품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것으로 앞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 전략적인 카드가 될 것이다. 이 시장은요, 연평균 20%에서 30%까지 성장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테슬라가 속도까지 내면서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대단한 결과다. 그리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5년 내에 테슬라의 전체 매출은 20%에서 30%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까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메가블록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면요. 이게 뭐라고 했죠? 테슬라가 ESS 시장을 겨냥을 해서 올인원 패키지다. 그러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배터리, 스위치, 변압기 이거를 모두 통합한 에너지 저장 장치다. 왜? 앞으로 전력망이 불균형을 대비를 해서 싸고 빠르게 준비된 대비책이 ESSG 저장 장치인데 이 시장을 테슬라가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근데 거기다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 전기차 사업에서 있는 요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ESS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제품까지 단축 그리고 비용 절감까지 가져가면서 이리저리 쓸모가 많아지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데다가 여기 시장은 테슬라가 지금 연평균 이미 15조 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전년 대비 43% 이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속도가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 보니까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사람이 확장성을 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냥 그 밖에 우리가 흔히 아는 LG도 있고요. 여타 기업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 이상의 절반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까지 빨라지고 많아진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장 정말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시장 규모 2030년까지 500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 연평균 43%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시장 규모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언제까지다? 지금 2026년까지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의 먹거리와 성장 속도를 보셔도 눈에 띄는 수치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변환의 필요성과 이 시류에 함께 하면서 미국의 정부의 정책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보조금 어디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한테 고스란히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명분이 확실하고 이 정책관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딱 방향만 틀면은 이게 테슬라한테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단순히 거론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이쪽으로는 무조건 파야 되는 거예요. 탈중국 공급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테슬라가 막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부분 어디까지 왔고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 저만의 노하우와 제가 계산한 것들을 다 고스란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누구만이 정리를 했다? 저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요 이런 산출을 냈어요. 설치 시간 23% 단축을 하고 비용 절감까지 40% 이미 절감이 된다라고 예측치가 나왔죠. 그리고 시장에서 거의 절반 자체가 이미 ESS 시장에서 테슬라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 500조 원 시장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3년, 5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시류가 어떻냐면 2025년에서 26년에서 27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다가 메가블록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미 얘네들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장들이 보조금까지 더해지고 밑에서 보조금 지원 장치가 되고 수요는 어떻다?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전력망 텍사스 풍력단지 유럽 해상풍력에 설치를 시작을 했어요. ING입니다. 그래서 속도, 비용, 경쟁력이 모두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빠르면은 뭐 당장 내년부터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 ESS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ESS의 표준이라는 인식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도 자동차에서 전기차는 테슬라 이런 브랜드 파워처럼 이미 시장에서는 ESS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곧 소비자한테도 ESS 기업이라는 인식이 머지않았다. 뭐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전기차에서 에너지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성장 속도까지 빠른데 소비자한테서 이제 전기차에서 에너지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 보셔도 ESS 시장이 물론 중국이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 또한 계속 증가 속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물론 중국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이 시장을 중국을 대체해서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까지 더해지게 되면 어쨌든 이 캐파는 테슬라가 고스란히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책적인 촉매지가 더해지면서 유럽 국가나 여기 전력회사에 이미 이제 대규모로 발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연간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도 이 에너지 기준으로 매출 자체를 폭넓게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2024년 기준으로 10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그러니까 분기, 연간 기록들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거기다가 이제 블룸버그 또한 2030년까지 ESS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이제 확언까지 하게 되면서 2030년까지는 수십에서 수백 기가와트 규모가 성장을 할 것이다. 확장된다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코앞까지 왔다. 이제 그냥 임계점이 터지기 직전이야 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26년을 기점으로 저는 연간 20%의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43%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ESS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 이 속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면서 지금보다 2배 가까운 성장률은 무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메가블록이 미국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이 수요를 한다고 하면 요 2배쯤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에너지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20% 안팎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빠르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 전기차 사업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ESS 부분이 빠르게 잠식을 하면서 시장 수요에 대비하면서 2배 가까운 성장률까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냉정하게 좀 살펴주세요. ESS 무조건 좋은 것만 있나요? 자, 리스크도 물론 있어요. 뭐 안전성이라든지 가격 경쟁이 만약에 뭐 지금 테슬라가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가 다른 타 기업들이 쫓아오게 되면 여기서 또 단가 경쟁, 원가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정책 변동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거를 빠르게 치고 올라올 만한 기업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므로 이런 요소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ESS 시장을 위협할 만한 기업은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연간 10억, 11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상향화 확산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므로 과정했을 때 메가블록이 북미와 유럽 대형 프로젝트 일부를 빠르게 채택할 때, 진짜 속도가 빠르게 채택할 때는 연평균 40% 갈 수 있다. 근데 보수적으로는 뭐다? 20%까지만 봐도 이 성장률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SS 시장 결코 단순히 기대감에 머물게는 너무너무 큰 시장이다라는 거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을 통해서 아셨을 텐데요. 뭐다? 전기차 시장이 쇠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쇄할 만큼의 성장 속도는 ESS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시장성은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보자? ESS 시장은 24년에는 580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3천억 달러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블룸버그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시장 수요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눈으로 보셨듯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전화 수요 때문에 이미 그쪽으로 가는데 이걸 누가 더 빨리 가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이미 작년 대비해서 43%에 가까운 성장률을 이미 확인을 했다. 거기다가 단가 경쟁력까지 보여주면서 시장 점유율까지 확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테슬라한테 이 수요는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다. 연평균 30%를 고려할 때 테슬라는 앞으로 전체 매출의 20%, 30%까지 확장하면서 빠르게 늘려갈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점유율 10%만 확보를 해도 전체 시장에서 이게 3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지금 테슬라가 눌려있는 요 주가들 아직 충분히 반영이 안 됐구나, 어마어마하구나. 보세요. 눌렸던 거 전기차 너 더 돈 못 벌어 때문에 눌렸죠. 근데 이거 돈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거 시장에서 산출한 거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이거 제가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니까 이것들을 좀 미리 아신다면 지금의 주가는 아직까지 훨훨 날아오를 일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진짜 뭐 에너지 전환 장치 이거 뭐 이제 또 나왔네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되기 시작을 하면 매출이 지금도 33% 잡혔는데 주가가 많이 안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이게 반영되면서 주가의 상승 요인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성장 속도에 비해 소비자의 인식은 굉장히 둔한 포지션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